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윤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관세 무풍지들을 찾는 움직임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상황들 속에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계심도 짙게 깔린 듯합니다. 오늘은 예병군 전문가님께 시장의 힌트를 찾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 오늘도 또 다양한 기법들 배워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시장 상황 잠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 낙폭이 좀 큰데요. 코스피가 2,60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1.56%의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역시 70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체크해 보았을 때요. 현재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참 어려운데 미국 장도 그렇고 일본 장도 그렇고 참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또 해석해야 할까요? 어제 얘기 드렸던 대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맞이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관세발 폭풍이 좀 지금 몰아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겨울 초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 사만사온이잖아요. 3일 추웠다가 4일 따뜻했다가. 이건 초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차가운 바람들은 결국은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관세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해소적인 측면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관세가 지금 그럼 트럼프가 이번 한 번 하고 치울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발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점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강하게 질렀어요. 그 이후에 지금 만만치 않은 반발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점점 목소리의 힘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는 관세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특히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은 전국의 불안정한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 선고일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지금 탄핵이 그러니까 기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히려 지금 증시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탄핵에 대한 선고 그것이 기각이 되었던 그다음에 인용이 되었던 그 선고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증시의 불확실성 해소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런데 이걸 잘 가만 생각해 보면 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그날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현금 확보를 해두고 좀 기다려 봐야 될 시기다. 지금 악성 투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성 투매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지금 섣부른 매수에 저점이야라고 인식하고 섣부른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전략이 훨씬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발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겪고 있는데 이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좀 주셔야겠어요.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도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어제도 드렸죠. 사실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마 어제도 이 현금 확보를 좀 못하신 분들이 결국은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제 현금 확보를 했으면 이게 지금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금 확보가 결국은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은 예측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이론으로 철저하게 내 중심을 잡아놔야 되고, 그 기준점이 잡힌 상황에서의 실전,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공시나 그다음에 그 경제지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서 그 실전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근거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낼 확률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내가 운 좋게 다 피해갈 수 있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을 잡아가고 그 기준점에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업의 어떤 정답지 같은 공시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뚜렷한 인문학적 사고가 자리를 잡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패할 확률보다는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걸 쭉 좀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론만 먼저 쫙 다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들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도 오늘 하루에 총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확한 인문학적으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월 달 처음 여기 이제 서울경제TV에서 인문학적 강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2월 달 방송에서 그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쭉 강의가 이론적 강의가 이어졌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식을 내가 왜 하지? 왜 하고 있지가 이제 여러분들 기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아니 주식 왜 하고 있는 사람 몰라서 지금 그걸 물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말은 돈 벌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 행위나 매매 형태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주식을 마치 게임처럼 재미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 내가 주식을 해보겠어. 1,000만 원 들고 100만 원씩 나눠갖고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 요거 조금 오르고 저거 좀 떨어지고 뭐 난리 부르세요. 그죠? 1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 들어가기 재밌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간이 쫄깃쫄깃하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투자 방식은 결국은 재미일 뿐이지 이거에 집중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재미로 하는 거야, 주식을. 매일 눈 떠서 일처럼 재미로 하는 거야. 근데 일은 분명하게 돈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로 하다 보면 이거하고 멀어져요. 수익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왜 하는지를 명확히 하시는 얘기예요. 그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진짜 수익을 위해서 주식을 한다면 여기 수익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재미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해라 이거 그냥 수수료만 뺏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앵커님 고스톱을 안 쳐봤을 것 같은데 앵커님 네. 친구들하고 고스톱 쳐봤어요? 쳐봤어요. 예? 쳐봤어요. 쳐봤어요? 네. 그래 그 고스톱 치면 따요? 땄다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잃었다고만.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앵커님 잘하시네. 아침에 딱 보면 땄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뭘 사 먹었거든. 우리가 흔히 대라라고 하는 걸 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주식시장은요? 주식은 뭘 뗍니까? 수수료를 떼죠. 세금 떼죠. 수수료하고 세금 떼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결과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돈 번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매매가 잦으면 잦을수록 누가 돈을 번다? 즉 증권사와 국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국자는 애국자지. 내가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죠? 주식을 해서 난 세금 엄청 내! 자랑 아니에요. 그건 수익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재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손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던 거예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누가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주식은 결국은 뭘로 수익을 제대로 보려면 수량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수량으로. 1억을 1,000만 원씩 10종목 나눠갖고 들어가서 나는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는 분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1억을 드릴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드려야지. 드려갖고 수익을 서로 나누자고 얘기를 해야지. 절대 수익 나기 힘듭니다. 요 구조 자체가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예요. 분산해 보세요. 이건 펀드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은 수익은 자꾸 짧게 끊어내고 손실은 키우는 버릇만 생깁니다. 종목이 많아질수록 관리가 안 돼요. 이래갖고 수익 낼 수 있으면 이 사람 진정한 실력자야. 엄청난 실력자예요. 이래갖고 매해 20%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물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 할 수 있죠. 그거는 시장 덕을 본 거지 본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양성이 됐어요. 주식의 신들이 많이 양성됐어요. 사실 주변에 내가 주식 좀 한다 하는 사람이 언제 다 탄생했느냐? 코로나 때 탄생했어요. 왜? 코로나 때 시장이 좋았거든. 시장 덕을 본 거예요. 본인의 실력이 아니야.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나도 어디 가서 주식 그렇게 많이 버셨습니까? 얘기하면 시장 덕을 본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항상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잘 냈다는 것이지 시장 덕을 안 보고 내 혼자 독야청청 나는 매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있다면 오세요. 제가 진짜 돈 대드리고 제가 수익을 나눠야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죠? 나도 남는 장사인데 그렇게 실력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예 없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주식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답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나는 이 돈에 대한 성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돈이 성질이 있어요. 나는 요 돈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돈 내 아이의 학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다. 그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고 이 학비에 넣기 위해서 지금 그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죠? 혹은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다. 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주식 외화지입니다.
그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제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 목표로 향해 가는 그 걸음걸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루뭉술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식 초보입니다. 주식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2020년도 즉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주식 고수다라면서 등장해서 참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남아있나. 그 유튜버들이 얼마나 남아있나. 새로 한 사람들 말고 20년도부터 시작해 20년도 그 수많은 고수들이 탄생되면서 나왔는데 얼마나 남아있나 보세요. 거의 안 남아있죠. 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가히 좋았던 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24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21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24년도 장 안 좋았죠. 25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직장으로. 그러니까 아니야. 미국 주식 오르는 거 보더니 미국 주식으로 또 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코인으로 가기 시작했고. 근데 우리 속담 그런 속담 없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셉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했으니 당연히 투자에 대한 방식이 잘못되었고 투자에 대한 명확한 명제가 존재하지 않으니 목표의식이 희미해진 거고 그 목표의식이 희미해지다 보니 자기 자신을 갈고 단련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 어젠다에 대한 이 화두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자, 내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난 내 인생이 주식으로 좀 바뀌고 싶어.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은 항상 전제 조건, 필요 충분의 전제 조건이 등장합니다. 뭐? 역사적 배팅이죠. 그 역사적 배팅이 분산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역사적 배팅을 했어. 그게 분산 투자예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앵커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본인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역사적 배팅을 그 전부터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분산 투자로 봐보자고요. 앵커님. 네. 본인이 공무원 준비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면 아나운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해봤어요.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어요. 플랜 B까지는 염두에 뒀겠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처럼 플랜 C, 플랜 D, 플랜 F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는 않았을까요? 네. 그죠? 그만큼 집중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배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앵커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떤 시험을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집중을 했지. 이 시험도 보고 나는 이 시험도 보고 자 공무원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도 보고 그죠? 나는 다 시험을 다 보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집중해서 그게 되고자 하는 곳에 보통 배팅을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인생을 다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만 오면 나는 공무원도 해보고 경찰도 해보고 나는 의사도 해보고 나는 판사도 해보고 난 다 해볼 거야 라고 마치 본인이 나는 솔로의 광수가 된 것처럼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인생은 그러하지 못해요. 그들도 뭐가 되기 위해서 집중을 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한 1, 2년 이내에 최고의 부분까지 올라가 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 등장하고 싶으면 그 필요 충분의 전제 조건인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계기의 배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생에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모르실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꾼 역사적 배팅이 반드시 이게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었던 거예요. 필요 충분.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표현하면 이걸 서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필요 충분 조건. 그죠? 이거 같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얘기는 인생을 바꾼 역사적 배팅이 분산 투자일 수가 없고, 자, 분산 아니란 얘기였어요, 그죠? 분산 아니다. 그럼 집중이란 얘기인데, 야, 난 집중해서 3% 먹고 났어. 집중해서 2% 먹고 났어. 이게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지. 결과적으로는 단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바꾼 역사적 배팅은 중장기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자, 내 성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기 매매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성향이 너무 불안해하는 성향이라서 장기 매매 못할 것 같아요. 그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가장 딱 한 가지의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주식을 사자마자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건 투기예요. 떨어져 주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져 주네. 아유 고맙다. 더 사야지. 아유 나는 장기 투자니까 더 모아가야지 라고 마음먹은 것은 투자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럼 투자와 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별을 하는 가장 경계선상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불안. 그죠? 요새 광고에 그렇잖아요. 불안 그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를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바꾼 역사적 배팅을 하면 투자 쪽에 가까운 성향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난 때려 죽여도 투자 쪽 성향을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라면 투기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향을 분명히 알아라는 얘기예요.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성향인가 투기밖에 할 수 없는 성향인가를 반드시 알라는 얘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백승이다. 본인을 먼저 알아라는 얘기지. 본인을 알고 저걸 알면 100% 이긴다는데 그걸 왜 본인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할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자, 잘 모르고 투자한 내 잘못인가?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니까. 누군가가 잘못 가르쳤다니까. 주식을 계속 잘못 가르친 거야. 기술적으로 가르쳤고 기술적이 마치 해답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기술적 분석이 마치 답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보거든. 그렇게 가르쳐야 따르는 신봉자들이 있거든. 그렇게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그러니까 자꾸 잘못 가르치면서도 그걸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 가르친 거야.
여러분들이 그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어둡고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던 그때 누군가 길을 인도해 줘야 될 사람이 주식이 마치 기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하니 분산 투자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래야 국가가 돈을 벌고 증권회사가 돈을 버니까. 그래야 큰 불만이 없으니까. 작은 불만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거지. 잘못 가르쳐 놓고 그게 지금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잘못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강의가 뭐냐? 성격. 지피지기 하라 그랬잖아요. 심리가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지피지기 내 심리를 먼저 하세요. 자,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를 했어. 물려서 중장기 투자를 했어. 이게 나는 중장기 성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해놓고, 자, 이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매수하면 다 파란 자식들이에요. 처음에는. 왜? 얘 수술 떼갔으니까, 얘 살점에서 수술 떼가고 얘 살점에서 세금 떼갔으니까 다 파란 자식일 수밖에 없지. 처음부터는 애들이 다 파래. 파래갖고 이제 파란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주가가 빠지면 점점 짙어지지. 보통 관심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짙어져요. 그러다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이목을 받기 시작하면 얘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고 용을 쓰지.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변해. 하고 올라오니까 뭐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다시 손실로 전환될까 봐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해? 이미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죽여? 이제 힘내갖고 올라오겠다는 애를 왜 죽여? 근데 그렇게 돼요. 왜?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수익을 짧게 끊어내는 버릇이 생겨. 이미 뒤에서 칼 갈고 있어. 올라오기만 올라온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은 항상 짧게 보고 손실은 길게 참아내는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분명히 돈 법니다. 수익은 자꾸 오래 참아내고 손실은 자꾸 빨리 짧게 딱 끊어내는 버릇이 생기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 무조건 돈 법니다. 이 경우는 돈을 벌어요. 왜? 이 경우는 플러스인 계좌일 수밖에 없어. 왜? 항상 플러스 나인 것들이 쫙 종목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불안감도 없어요. 심리야. 이 심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 심리를 바뀌기 위해서 가장 현격한 이론 하나를 들읍시다. 주식이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엄청난 손실을 봤어. 몇 프로예요? 99.9%야. 주식은 100%는 없어요. 휴지 쪽은 없다고. 상패되면 십시오. 정리매매를 해도 100%는 안 나요. 그죠? 야, 엄청난 손실이야. 99.9%예요. 손실의 폭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이죠. 수익의 폭은 그러면요. 수익의 폭은 10,000% 놔도 20,000% 놨어요. 100,000% 놨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손실은 분명히 제한이 있는데 수익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왜 이래요? 근데 왜 이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떠냐? 손실은 99.9%가 될지언정 참아내는 버릇이 있는데 수익은 50% 이상을 난 이때까지 수익 한 번도 50% 이상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단기 성향입니다. 아니요, 나 100% 봤습니다. 100% 수익 낸 것도 있어요. 제가 물을게요. 집중 투자에서 100%를 낸 게 아니면 그건 100% 수익을 낸 게 아니에요. 비중 2% 3% 들어갔고 100%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100% 수익 낸 거예요. 그거는 비중 2% 3% 왜? 올라오는 구간별로 잘라낸 거잖아. 혹시나 싶어가 친구들한테 자랑 한번 해보려고 2% 3% 안겨둔 거잖아. 비중. 그건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럼 100% 봤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확신이 없이 100% 봤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는, 즉 30% 이상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100% 이상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 손 내려야 됩니다. 그분은 중장기 투자자가 맞아요. 근데 비중 2% 3% 들고 100% 내본 적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본인들은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성향도 단기 매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위로는 열려 있고 밑으로는 땅바닥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못 낸다? 좀 왜 보면 우습지 않나요?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닐까요? 위로는 뚫려 있고 밑으로는 제한이 있어. 떨어져 봤자 거기야. 아이고, 떨어져 보여 1층이야. 그죠? 근데 위로는 2, 3층, 60층, 70층, 80층. 한없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걸 손실을 봐. 왜? 왜?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확실한 이론적 근거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내가 여러분들께 던진 화두가 뭐냐면 기술의 영역이냐 분석의 영역이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으로 기술적으로 살아왔다고, 여러분들 살면서 뭘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여기서 기술을 찾아요. 테크닉을 찾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 살아온 세월을 잘 한번 되짚어 보라니까.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기서 기술을 피운다고 해서 잘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테크닉은 어디까지나 테크니션에 대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요, 열심히 살고 확인하고 발품 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술적으로 절대 분석하고 살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살 때 기술적으로 그래프 그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 값이 여기서 오를 거야가 아니고 지하철에서 몇 분 걸리는지 걸어도 보고 그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도 틀어보고 벽지는 깨끗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곰팡이 쓴 곳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죠? 수압은 좋은지도 살펴보고 혹시 녹슨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동산 가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확인하고도 의심하면서 살아왔던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심을 쫙 풀어버려요. 뭐라고?
10배 간다고? 뭐라고? 5배 간다고?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믿어? 여기 뭐고 바깥에 나가면 절대 그런 얘기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만 막 의심에 막 완전 모든 그 의심의 그런 뭐 이런 꽉 잠겨 있는 그 마음들을 다 풀어버려. 이러면서 뭐 5배 간다고? 10배 간다고?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식도 인생하고 똑같아요.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꼼꼼히 분석해야 된다니까. 뭘 틀어보고 녹슨데 있나 살펴보고 등기부등본도 띄보고 얘들 뭐 하는 거지라고 또 의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데 그걸 마치 그래프를 꺼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아파트 살 때 언제 그렇게 샀냐고. 그렇게 안 샀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왜 그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과거를 볼 것이냐, 미래를 볼 것이냐. 이건 뭐 해답이 정해져 있어요. 흔히 주식할 때 내가 여러분들 강의장 가보면 어떤 종목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주식 얘기를 막 해요. 내 화학주, 그죠? 정유주 얘기를 막 합니다. 내가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샀어요. 언젠가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거로 안 돌아가요. 주식시장이 희한하게. 주식시장은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 남편을 좋아하고 새 부인을 좋아하고 새 걸 좋아해요. 새로운 모멘텀을 좋아해요. 절대 지나간 거 이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주식만 하면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궁합 보라고 그래요? 뭐 주식시장이 뭐 맞선 봐 궁합 보게? 궁합이 잘 맞는 거. 왜 그래요 도대체? 미래를 보세요. 미래,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2008년도일 겁니다. 2007년도? 2007년도 가을쯤이었어요. 아이폰 3G. 그때 나도 아이폰 3G를 처음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이게 전화만 잘 걸리면 되지 이렇게까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2008년도, 2009년도 스마트폰에 부흥기가 왔어요. 2008년도에만 스마트폰 부품주를 샀어도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거, 즉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2011, 12년도까지. 코로나 시대에 딱 터졌을 때 제가 3월 말에 진단 키트를 샀어요. 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고 2월 달에 이제 방역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고 3월 달에 그 방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집합 금지시키고 막 강화됐어요. 그때 진단 키트주를 3월 말에 샀습니다. 근데 600%를 봤어요. 그것도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미래를 보세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자꾸 투자를 하세요.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도 로봇주가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로봇이 광고에 계속 나왔는데 뭐. 알면서도 로봇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갈 줄 알았나. 항상 지나놓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 미래를 보세요.
지금 또 다가올 미래는 많아요. 그걸 봐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식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장 업황 종목 순으로 보는 게 기술의 기초입니다. 자, 어저께 내가 현금 확보하라 했는데 어제 분명히 주식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저점인 것 같아. 추측이죠. 그래서 난 지금 살래.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업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시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빠져요. 아, 어제 잘못 샀네. 아, 어제 예병군이 현금 확보하라 하더니 괜히 샀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을 항상 먼저 봐야 된다니까. 종목부터 자꾸 고르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자꾸 거꾸로 주식을 하게 돼요. 종목 골라놓고 업황 보고, 업황 보고 업황이 안 좋네.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시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시초예요. 기초예요. 우리가 왜 모든 경제방송의 프로그램을 다 안 봐보세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뭐부터 얘기해요? 시장부터 얘기해요. 지금 시장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분이 시장 점검을 어떻게 해요? 시장을 읊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부터 읊어요? 저분이 종목을 모르니까 저분 주식해요. 종목 모르는 거 아니에요. 종목 알아요. 그런데 왜 시장부터 읊어요? 이게 기초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내 종목이 결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내 업황이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업황이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시장부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떨어져요.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도 그와 더불어서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업황은 살아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시장 떨어져 줄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기회가 오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업황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신문에서 수도 없이 짚었죠. 결코 지금 죽지 않는 업황 하나가 있어요. 지금 초고령층 인구가 늘어났죠. 제약 바이오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노인분들, 지금의 우리가 흔히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 그들의 관심사들, 요 위에 그분들의 관심사는 아름답게 늙고 싶은 게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행해요? 위고비가 왜 저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요? 아름답게 늙고 싶은 거잖아. 뚱뚱하게 막 훌륭하게 늙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배 막 찔러대는 거잖아. 그죠? 보톡스 왜 맞아요? 아름답게 늙고 싶은 거잖아. 필러 왜 맞아요? 아름답게 늙고 싶은 거잖아. 그들의 관심사가 다 그리로 갔다니까. 지금 광고도 봐보세요. 전부 아름답게 젊은 예쁜 미녀들이 나와갖고 화장품 광고 안 해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잖아. 그죠? 써마지 광고하지. 그죠? 울세라 광고하지. 리쥬란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 그때 얘기 드린 거잖아.
그런 게 시장 빠지고 업황 시장 빠져서 종목과 같이 빠지면 뭐라고? 기회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자꾸 엉뚱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다가 투자를 종목 먼저 선택해놓고 업황이 안 좋네. 시장이 안 좋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부터 보라니까. 근데 이것조차 무시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장 업황 종목 난 다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집중 투자,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시장 업황 종목 다 무시합니다. 시장 무시해도 돼요. 업황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업황 좋은 거여야 되겠지. 나는 이 회사가 커질 거라고 반드시 생각해. 이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고 반드시 생각해라면 거기에 집중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시장 볼 필요 없어요. 업황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투자할 때 시장 보고 투자했어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대공황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2배 가도 사고 3배 가도 사고 계속 사모았어. 그게 10만 배가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공장 근로자였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막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야.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본인이 뭐 코카콜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회사 대리점 차릴 돈 없고 그 회사 주식을 사모은 겁니다. 그 사람이 시장 봤어요? 난 시장 볼 필요 안 봤어. 난 대공황 터지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 안 써. 왜? 나는 이 회사가 좋을 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고 있고 커질 거야. 라는 관점으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사모은 거야. 그게 음식료 업황이다 뭐. 그렇죠. 음식료 업황이 물론 이제 장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강의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문학적 소양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됩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되짚어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서 내 삶을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 그냥 옛날에 이랬구나. 옛날에 이랬구나. 이걸 이해하려고 역사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주식도 역사에 강하셔야 된다는 거. 과거는 되풀이 된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딱 끝! 인문학적 요소가 이 투자에 꼭 필요한 이유, 전문가님의 강의와 함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투자의 즐거움까지 누려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